생활밀착 세무토크 세금도 수다로 푼다. 텍스맘 세금톡 김수현 세무사. 재원이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원이 세무사님, 오늘은 일상 속의 세금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볼 건데, 그 연애를 하면 좀 이렇게 퍼주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퍼주다가 증여세를 맞은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대학생 수진이에요. 수진이는 친구들이랑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그 게스트 하우스에서 앞에 기타 치고 있는 잘생긴 남자를 발견을 한 거죠. 데스티니. 그의 이름은 정우였대요. 근데 둘이 이제 눈이 딱 맞은 거죠, 정우랑. 그래서 서울로 돌아와서도 같이 통화도 하고 이제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정우가 우리는 결혼을 좀 전제로 만나고 싶다 한 거죠. 그 대학생의 나이에. 그래서 결국 수진이는 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정우랑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우는 중견기업의 후계자이자 드라마네. 그리고 대주주였던 거죠. 그래서 정우가 오피스텔을 마련해 준 곳에서 이제 둘이 사실상 동거를 시작을 했는데 정우는 이제 중견기업 후계자이기 때문에 이제 좀 받아놓은 재산도 있고 해서 수진이한테 매달 생활비를 몇백만 원씩 이렇게 넣어준 거야, 계좌로. 계좌로 넣어주고, 심지어 이제 학교를 그만뒀으니까 야간 대학도 가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그 회사에 이제 그 회사 명의로다가 급여까지 이제 주게 된 거지. 근데 수진이는 문제는 실제 이 회사에서는 일한 적이 없다. 그냥 명의만 올려놓고. 명의만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법인 대표가 이 수진이한테는 정우가 시켜가지고 이제 급여를 사실상 준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구나.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이 물망에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은 뭐 해피엔딩인데 문제는 이제 수진이가 어느 날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결혼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정우는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낳고 싶었는데 드라마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정우의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안타깝게 둘은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절 수술까지 하게 됐었던 안타까운 사건인데 정우는 이제 미안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말없이 통장에다가 수억 원을 이체를 한 거죠. 이게 수진이한테. 약간 나름 위자료 명목으로 그렇게 이제 정신적인 이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이 통장 내역들을 보니까 이게 과연 이제 위자료일 것이냐 생활비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증여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수진이한테 몇 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를 했는데 수진이는 뭐 일단 자기가 뭐 잘 돼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별을 한 지 한참 지났는데 증여세 고지서를 받게 되니까 관계도 끝나고 돈도 없고 이제는 억울하다고 조세 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를 이제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약간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면서 생활비였다라고 항변하는 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까요? 이런 부분을?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생활비도 마찬가지지만 위자료가 좀 상당히 거액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혼 관계면은 사실 뭐 이제 생활비, 뭐 위자료 이런 것들도 이제 면세로 어느 정도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 두 분이 법률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혼이 정말 맞았는가를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일 크죠. 혼인신고 하셨죠? 했죠. 저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둘이 주소지가 달랐대요. 그리고 이제 동거를 같이 했다는 어떤 일련의 증거들 이런 것들도 불충분했고 이제 이거 중절 수술을 했다는 뭐 사유만으로 이게 사실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또한 이 급여 부분도
급여는 정말 실제 일을 안 한 게 맞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는 요거는 뭐 이제 맞아요. 빼박이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모든 주장들이 기각이 되고 세금을 이제 그대로 납부하게 된 이제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사랑하는 사이든 가족이든 어쨌든 거액의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또 증여세 또는 상속세 등을 고려를 해야 되고, 특히 이번 사례처럼 뭐 사실혼 관계에서 거액의 뭐 위자료 등의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급여를 받는데 실제 근로대가가 아닌 걸로 돈을 받는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이슈를 미리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대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사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현실 사례로 세금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